신동댕동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애플워치 울트라가 공개된 이후로 저는 항상 울트라만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애플워치 시리즈 10을 사용 중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개인적으로는 울트라2가 이번에 디자인은 동일하게 유지해도 상관이 없는데 애플워치 시리즈 10에 적용된 새로운 LTPO3 OLED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칩도 S9에서 S10으로 바꿔주기만 했어도 새롭게 구입할 명분이 충분했죠. 교체할 명분이 블랙 컬러 하나라서 올해는 굳이 울트라2 관심도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애플워치 10 에르메스 버전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에르메스 사틴의 그랜드 H 밴드가 말도 안 되게 엘레강스하고 너무 이쁘고 산마다 다 물어보잖아.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요, 이번에 얇아진 애플워치 시리즈 10의 두께와 반짝반짝거리는 마감이 일체감이 이어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애플워치 시리즈 10 에르메스 사틴의 그랜드 H 버전은 애플워치를 주얼리 수준으로 끌어올린 기념비적인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한 달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종종 울트라2 블랙으로 갈아타야 하나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일단 첫 번째로 블랙 티타늄 마감이 이게 기존에 쓰던 내추럴 티타늄보다 너무 예뻐. 솔직히 처음에는 내추럴 티타늄이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 이게 이제는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감흥이 없어진 거 아닌가? 블랙 티타늄은요, 남자라면 싫어할 수 없는 그 무광 블랙. 특히 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이유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애플워치 10 에르메스와 완전히 정반대의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그렇지 않나 싶은데, 에르메스는 진짜 주얼리 수준이고 반짝반짝 소중히 다뤄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정반대의 울트라2 블랙 디자인이 탐날 때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티타늄 밀레니즈 루프 밴드 되겠습니다. 밀레니즈 루프는 익숙한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티타늄 밀레니즈 루프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그런 밴드가 아닙니다. 이름만 같이 완전히 다른 밴드라고 봐도 좀 좋을 정도인데요, 기존 밀레니즈 루프보다 두께감은 더 있는 반면에 티타늄 소재로 정말 가벼워요. 나 이거 사실 이거 딱 들고 이거 뭐야, 테무에서 산 건가? 이런 생각했어. 너무 가벼워가지고.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무게감 대비 실제 착용했을 때 느껴지는 손목의 부담감이 현저히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밀레니즈 루프 밴드는 이 체인 사이사이에 여러분 남자라면 다 공감할 겁니다, 팔털이 엄청나게 껴. 빼다가 탁.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이 티타늄 밀레니즈 루프 버전은 털이 안 껴요. 뭔가 체인 디자인에 좀 변화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착용하면서는 털이 좀 덜 껴서 뭐 아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무엇보다 애플워치 울트라2 블랙 본체와 같은 블랙 티타늄 마감이 너무 잘 어울려요. 내추럴 티타늄 밀레니즈 루프도 봤지만 이건 블랙이 맞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진짜 컬러로 장사를 잘하는 것 같아. 자, 세 번째는요, 애플워치 시리즈 10에 포함되지 않아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 주파수를 활용한 정밀 GPS 신호는 울트라의 전유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있고 없고 무슨 차이가 있냐?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해외 출장 가면 그래도 뭐 시간 날 때 숙소 주변 이렇게 산책도 하고 뭐 그러려고 하고 있거든요. 잘 안 해. 그럴 때마다 애플워치로 걷기 운동, 달리기 운동 기록도 하고 있고요. 그럴 때 애플워치 시리즈 10이 기록한 GPS 이동 데이터를 보면 실제 지도에서 제법 벗어나서 이동한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애플워치 울트라2의 경우는요, 그 오차가 거의 1m 안쪽으로 들어와서 제가 산책을 도로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걸어갔는지 아니면 왼쪽에서 걸어갔는지까지도 볼 수 있는 정도라니까. 저는 이 GPS 정보를 이용해서 출장에 잘 갖고 다니는 액션캠에 위치 데이터를 넣기도 하고 영상의 속도계를 이 GPS 정보를 이용해서 합성하는 식으로 활용도 하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은 이게 울트라만 가능해서 생각이 난다는 거죠. 배터리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뭐 많이 해서 좀 지겹긴 한데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한 대로 딱 매일 충전해야 하는 애플워치 10, 이틀에 한 번, 가끔 3일까지도 가능한 애플워치 울트라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범위에 따라 너무 다르지만 애플워치 울트라 배터리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써보니까 충전 속도는 애플워치 10이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배터리 방전 직전에 연결하면 30분 만에 80% 넘게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가끔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애플워치 정착하기 전에 저도 뭐 시계 좋아해서 진짜 많이 모으기도 했어요. 집에 많다 아직도. 그날 코디 따라서 뭐 바꿔차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애플워치도 그러면 안 되나? 그래서 어떤 날은 애플워치 10 에르메스 차고 또 어떤 날은 울트라 2 블랙 차고 이렇게 외출을 하는 거죠. 이 생각을 진짜 실행 직전까지 했는데 셀룰러 가입을 둘 다 해놓을 생각하니까 그게 좀 이상하지. 아니 그 또 워치가 둘 다 페어링 되어 있다 보니 손에 착용을 안 하고 있어도 안 쓰고 있는 워치에서도 기상 알림이 막 울리고 여러모로 좀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제 생각에 애플에서 저처럼 애플워치를 몇 개 모아놓고 골라 착용하는 사람을 위한 뭐 설정, 시나리오 좀 준비되면 좋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를 해봅니다. 이거 다음번에 나오면 내 거 영상 본 거다. 뭔 소리지? 다음번에 애플파크 가서 제가 이 제안을 영어로 아닌 한글로 해서 얘한테 얘기하면 얘가 이렇게 번역해줘. 오,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 안녕. 잘 알아듣고 번역을 해줄까?